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예, 지난주에는 엔비디아의 GTC 행사가 있었다고 하죠. 네네. 젠슨왕의 키노트에 대해서 이번에는 평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GTC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엔비디아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원래는 개발자 행사였는데 네. 최근에는 뭐 엔비디아가 무슨 얘기만 했다고 그러면은 주식도 움직이고 전 세계 사람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 그냥 요즘에는 거의 뭐 CES나 MWC 같은 전 세계 IT 쇼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실제 이 GTC라는 행사가 그냥 젠슨왕의 발표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컨퍼런스처럼 이제 부스도 차려지고 거기에 뭐 우리나라 스타트업이나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가죠. 그래서 또 네. 이번에도 젠슨왕이 또 그 부스들 돌면서 막 사인도 하고 막 이래서 또 이슈도 되긴 했는데 엄청난 관심이 있었습니다. 2025 GTT에 이제 현장 참가자만 25,000명, 온라인 참가자만 30만 명이 넘었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젠슨왕이 이번에 키노트를 한 게 항상 이제 젠슨왕이 키노트를 하고 나면 엔비디아의 주가 막 오르거나 네. 아니면 막 새로운 기술이 나오다 보니까 요새 되게 사람들이 이번에도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이번에 젠슨왕이 또 이야기를 하고 나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주가가 오히려 조금 빠졌어요. 이제 네. 얘기를 하자마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왜 그럴까? 새로운 거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그래도 의미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1월 CES 때 이야기했던 로드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행사였다. 그래서 뭔가 완전히 새로운 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꾸준히 잘 하고 있어요라는 얘기를 잘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GTC에서 젠슨왕이 한 이야기의 맥락들을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게 그 이야기의 맥락 안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 거야. 그리고 이제 어떤 기술을 우리가 밀 거야라고 하는 맥락들이 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그 젠슨왕의 이 키노트가 상당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젠슨왕이 GTC에서는 정말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합니다. 왜냐? 키노트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스크립트나 보통 이제 강의 이제 발표를 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C레벨 분들이 큰 발표하실 때 보면 정확하게 시간이 짜여져 있고 네. 거기에 이제 스크립트에 따라 타임라인을 보고 하잖아요. 예. 근데 엔비디아의 젠슨왕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프롬프트 없어요. 그냥 맘대로 할 거예요.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얼마큼 할까 이랬는데 2시간 반 동안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순서나 맥락이 딱 짜여져 있다기보다는 정말로 예. 자기가 중요시하거나 연구 있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저는 되게 첫 번째로 재밌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 GTC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젠슨왕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작년에는 이 GTC를 보고 우드스톡이라고 그랬다. 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드스톡이 우리가 다 아는 이제 역사적인 음악 페스티벌이죠. 그래서 AI의 우드스톡이다. 그래서 혁신의 대명사가 이제 작년이었다. 근데 올해는 뭐라고 그랬냐면 올해 이 그 GTC는 AI계의 슈퍼볼 행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전 세계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맥락이 뭐냐면 유일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네. 이 행사는 모두가 승자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볼은 승패가 갈리잖아요. 예. 근데 모두가 승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는데 AI가 더 어려운 문제를 계속적으로 많이 풀어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한 기술이고 여기 온 사람들이 모두 다 AI 덕분에 승자가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엔비디아의 그 젠슨왕의 맥락들이 좀 보이는데 일단은 모두가 함께하는 그리고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하나의 펑션이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조합해서 결국 AI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이런 형태들에 대한 맥락으로 좀 해석이 되고요. 왜 이게 그렇게 해석이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번에 GTC에서 강조했었던 게 그 CES 때 나왔었던 장표랑 똑같은 게 나왔는데요. AI의 발전 단계.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지라고 하는 퍼셉션 AI, 네. 그 다음에 생성형 AI, 그 다음에 에이전틱 AI, 그 다음에 피지컬 AI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어요. 예. 그리고 나서 계속 주구장창 이번에 얘기한 게 에이전틱 AI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AI가 단순히 그냥 뭔가 질문하면 답내주는 게 아니라 지가 이제 뭔가 액션도 하고 행동도 하고 움직임을 할 건데 그 에이전틱 AI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의 모든 준비를 다 해놨고
단순히 칩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생태계도 만들고 파트너도 만들고 언어 모델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고 움직일 때 엔비디아의 역할은 앞으로 더 커질 거예요. 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에 좀 키노트의 맥락이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부쩍 젠슨왕 입에서 에이전트 AI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 네네.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에이전트 AI 한 번 더 설명 좀 해주시고 이런 단어가 자주 나오게 되는 배경들은 뭔지 좀 말씀 좀 주세요. 네, 일단은 에이전트 AI가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에이전트 AI의 포인트는 액션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액션. 예. 그래서 이제 기존의 챗GPT는 우리가 질문을 하면 하나의 답만 하잖아요. 예.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에이전트한테 나 쇼핑을 해서 뭐 예를 들면은 나 물건을 사줘 그런다고 얘가 물건까지 사주진 않아요. 예. 그렇죠. 챗GPT가 그냥 뭐 물건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직접 자기가 클릭을 해서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에이전틱 AI, 에이전트 AI는 그 끝까지를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이런 해볼까요? 시장 조사를 좀 해줘라고 하면은 단순히 시장 조사를 한 단계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이 얘기한 시장 조사가 뭔지를 보고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특정 주식에 대한 분석을 해줘 그러면 이 AI가 돌아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 사이트도 돌고 여러 자료를 본 다음에 분석을 해서 실제로 투자 가능성이 있는 투자하세요 마세요까지 좀 판단할 수 있는 이 정도의까지 내용을 주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매너스 얘기도 했지만 예. 실제로 제가 최근에 매너스 이제 그 베타 버전이 돼서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김덕진 소장의 그 유튜브 내용과 내용을 합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주세요 이랬더니 정말로 얘가 끝까지 가가지고 완성이 돼서 클릭이 되고 움직이는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액션까지 하는 녀석을 에이전틱 AI, 에이전트 AI라고 해요. 근데 왜 에이전트 AI가 요즘 많이 나오느냐? 이 에이전트 AI를 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우리가 AI 그 계속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키워드인 네. 추론을 잘해야 됩니다. 추론. 예. 그리고 이 추론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결국에는 지금 엔비디아의 이 주가를 움직이게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도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추론이라는 말이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됐었던 포인트가 언제냐면 예. 딥시크가 나왔을 때부터입니다. 예. 생각을 해보시면 딥시크가 이제 기존의 AI들보다 오픈 소스 계열이라고 해서 이제 누구나 설치하고 움직일 수 있어서 첫 번째로 사람들 놀래켰고 예. 두 번째는 챗GPT만 잘한다고 생각했었던 이 추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가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얘가 어떤 식으로 단계별로 생각을 하고 그 단계별로 분석을 해서 결과를 주는 이 추론을 되게 잘한다라고 이제 보여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딥시크 얘기하면 딱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저기는 엔비디아의 최신 칩 없이도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야 요즘에는 추론이라고 하는 AI가 그냥 바로 답변하는 게 아니라 AI가 여러 가지 단계를 생각을 해서 답변하는 게 대세라던데 그 대세에 있는 딥시크가 엔비디아의 최신 칩 없이도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추론을 할 때 결국엔 엔비디아의 최신 칩이 없어도 되겠네?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얘기한 게 아니야. 지금 추론은 정말 기본적인 단계고 제대로 된 추론을 해서 정말로 AI가 나 대신 일을 해줄 정도의 추론을 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복잡한 단계의 추론을 해야 되고 네. 그 추론 속도도 엄청 빨라져야 되고 그러려면 오히려 우리 GPU가 더 많이 필요해 라고 주장한 게 이번에 GTC 행사의 포인트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이제 제대로 된 추론을 하는 회사고 예. 추론이 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그 중에서 이번에 되게 재밌게 얘기한 게 뭐냐면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식 파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자, 300명을 저희가 초대를 하려고 그래요. 300명의 결혼식 파티를 하는데 이 자리를 앉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원탁 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오는 대로 앉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 이제 초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럼 300명을 어떻게 앉히는 게 가장 최적의 자리일까요? 아, 서로 아는 지인들끼리 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도 되게 어렵죠. 두 번째는 예를 들면 네. 야, 자리를 앉아야 되는데 7명을 앉아야 되는데 부모님과 처가 식구들이 서로 옆에 앉으면 또 안 돼. 아내가 내 왼쪽에 있을 때 사진이 더 잘 나온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또 왼쪽에 앉혀야 돼. 야. 그런데 또 가장 친한 친구를 옆에 앉혀야 돼. 그리고 또 이제 교회식으로 미국에 산다고 치면 목사님은 또 우리 앞에 앉도록 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추론을. 근데 지금까지 챗GPT 그냥 기존 버전은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한 문제를 주잖아요. 답변이 그냥 뚝딱 하고 나옵니다. 네. 근데 문제는 틀린 답변이 나와요. 아. 그래서 틀린 답변이 나오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AI를 얼마큼 쓰냐는 이제 토큰 수로 계산을 하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던 300명의 최적의 위치를 그냥 네가 짜봐라는 걸
답변이 틀리지만 생각을 그냥 안 하고 바로 답변을 하면 토큰을 한 439개 정도 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정말로 얘가 고민을 해서 이 방법도 생각해보고 저 방법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막 논의를 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내려면 그 딥시크 기준으로 했을 때 8천여 개의 토큰을 쓴대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답이 틀리고 빨리 답변을 하는 것보다 약 그냥 치면 20배 정도 이 GPU를 더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제대로 된 추론을 하려면 GPU를 많이 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왜 이 추론을 그럼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느냐? 이게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에이전트 얘기랑 같이 하고 있잖아요. 예. 에이전트를 하려면 추론이 필요한데 왜 에이전트에서 추론이 중요하냐? 대부분의 에이전트 시장이 B2C 개인이 아니라 네. B2B 기업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예. 네, 그럼 기업으로 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AI한테 제가 주문을 뭘 시켜요. 예. 그럼 얘가 뭔가 단계별로 막 생각을 해서 결과를 내요. 근데 이 결과가 개인한테는 만약에 한 번 틀렸어요. 예를 들면 제가 최적의 가격으로 물건을 사서 물건을 나한테 보내라고 했어요. 네. 근데 물건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물건 가격이 제가 찾은 것보다 오히려 한 200원 더 비싼 거예요. 그럼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200원 손해네로 끝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기업 입장에서 그 가격으로 만약에 10만 개의 물건을 주문했다고 하면 AI가 알아서 주문해서 그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는 큰 비용의 손해잖아요. 결국에는 B2B에서 에이전트를 쓴다는 건 예. 정말로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을 해서 그 안에서 제대로 된 최저계값 하나를 자동화해서 주지 않으면 예. 결국 기업 입장에서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그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한 AI가 생각할 때 한 30분 동안 지 혼자서 생각을 하다가 하면 그냥 밥도 먹고 뭐 하고 하면 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 30분 동안 기다리면 결국 비용 이슈니까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에서 주장한 건 제대로 된 추론을 하려면 정말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마블에서 보면 닥터 스트레인지가 예. 정말 세상의 모든 수를 다 계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의 결정을 하잖아요. 네. 그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추론을 일단 AI가 해야 되고 네. 그 추론한 결과를 막 5분 10분 있다가 조사하고 빨리 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정확해야 되고 네.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에이전트고 예. 진짜 에이전트로 가려면 자기 GPU를 많이 써야 돼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좀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추론을 활용하는 영역까지 더 넓어지는데 네. 그런 영역을 중추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AI를 에이전트 AI라고 부른다. 네. 근데 에이전트 AI는 소프트웨어적인 게 아니라 그 추론을 하려면 우리 고성능 GPU 많이 필요해. 그래서 젠슨왕이 자꾸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게 사람의 관점하고 AI 관점은 한 가지 차이가 예를 예. 들면 제가 아까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정보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웹사이트를 가서 정보를 찾을 때 사람은 글로 보거나 사진을 보거나 영상을 보거나 거의 똑같은 시간을 쓰잖아요. 네. 근데 AI로 생각을 해보세요. AI가 진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려면 지금처럼 글만 봐서는 안 돼요. 네. 유튜브에서 1시간짜리 영상도 자기가 막 빠르게 분석을 해서 그 내용에서 핵심 포인트를 뽑고 막 사진도 여러 가지 복잡한 걸 보고 이래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그 모든 워크 프로세스에 글이 아닌 1시간짜리 영상을 얘가 빠르게 보고 거기서 포인트를 뽑아서 글을 써야 된다. 이렇게 되면 영상 인식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얘가 뭔가를 액션을 해서 만약에 그 액션이 단순히 그냥 우리 그 보고서의 형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갖고 로봇에게 전송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이건 또 엄청난 GPU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트의 우리의 관점을 예. 단순히 얘가 주문을 해서 끝난다가 아니라 네. 얘가 어떤 걸 통해서 사람 대신에 정말 일도 하고 예. 로봇도 실행시킬 수 있고 영상도 보고 분석을 하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엄청난 규모의 GPU가 필요하다. 이것을 최적화하는 움직임들이 마치 자율주행차가 최근에 보면 요즘의 자율주행차는 예전에는 우리가 되게 최소한의 요소를 센서로 받았는데 요즘 자율주행차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의 GPU를 최신 걸 탑재한 걸 보면 그냥 화면에서 보이는 세상의 모든 현상을 다 봐요. 빠르게 다 보고 그거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거든요. 예. 그게 추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엔 이 추론이 자율주행에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이렇게 쓰일 거니까 예. 그렇게 되면 엄청난 GPU가 필요할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궁금한 게요. 젠슨왕 즉 엔비디아는 이 추론을 하는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GPU 하드웨어만 어떻게 보면 개발하고 오픈한 겁니까? 아니면 그 추론을 할 수 있는 일종의 AI 모델도 함께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는 건가요? 이게 무서운 건데요. 예. 더 이상 엔비디아는
GPU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에도 여러 발언 중에 우리는 하드웨어 칩셋을 만들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리즘 회사다라는 이제 발언도 나왔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추론을 하려면 GPU도 필요하지만 추론을 위한 또 최적의 모델들이 필요한데 네. 이번에 엔비디아가 그 메타의 오픈 소스 라마를 기반으로 해서 라마 니모트론이라고 하는 추론 모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AI 모델이 추론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직접 엔비디아가 튜닝하고 최적화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포인트는 뭐냐면 그럼 자기네들이 하드웨어도 다 갖췄고 그걸 낸 엔진도 갖췄잖아요. 그럼 예. 그걸 갖고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 케이스는 경영이나 비즈니스를 잘하는 쪽이 잘할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번에 되게 재밌는 게 이 엔비디아의 이 말씀드렸던 GPU 추론과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이 라마 니모트론을 가지고 누가 협력을 해서 하고 있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컨설팅 회사 중에 두 개인 엑센추어하고 예. 딜로이트가 실제로 이 네모트론을 갖고 파트너십을 갖고 이미 사례들을 만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의미 있는 거죠. 하드웨어도 다 갖고 있고 엔진도 다 만들었는데 비즈니스 케이스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들이 이미 이걸 갖고 도입을 했고 그것에 대한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면 이미 이 에이전트 시장에서도 엔비디아가 이미 선수를 쳤다. 그 안에서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어찌 보면 이건 시작일 뿐이고 에이전트 AI의 특성상 다양한 분야에 접목될 수 있다라는 거이기 때문에 네.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곳에서 이걸로 한번 여러 실험해 볼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실험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UN에서요. 엑센추어랑 해가지고 15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는 다국어 연구 에이전트를 개발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역 경제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특히나 이제 소수민족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적을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의 언어들을 가지고 AI가 알아서 연구원처럼 보고서를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게 ESPN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사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방송 스포츠계에 계시는 분들이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나라에 그 외국인 선수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외국인 선수들을 부르는 발음이 맞아요. 각국에 따라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이 사람들의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막 쓰고 외우고 있는데 네. 그런 거 AI가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 국가에 있는 영상을 특정 국가에서 보도를 하거나 방송을 할 때 그 나라의 맞춤법이나 발음 기호에 맞게 영상을 다 바꿔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갖고 중계를 딱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런 식의 에이전트들도 나오고 있고 네. 또 그 외에도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되게 복잡한 건데 통신 에이전트, 그러니까 통신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에이전트입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이걸 위해서 엔비디아가 별도의 통신 에이전트 언어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전 세계 우리나라로 치면 최근에 이제 뭐 광화문이나 이런 데서 다양한 집회들을 열잖아요. 집회가 열릴 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 통신이 에러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이 통신 에러라고 하는 게 생각을 해보면 통신도 엄청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에러가 나면 그거 고치려면 되게 시간이 걸리는데 그 에러가 나고 그러니까 고치는 동안이 다 돈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할 수도 있지만 이 통신의 데이터도 엔비디아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AI한테 이 통신에 대한 네트워크 데이터를 다 준 다음에 예. 어떨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고칠 것 같아? 이런 걸 에이전트한테 자동으로 맡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에이전트가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이번 주말에 어디서 집회가 있을 것 같다. 그럼 에이전트가 준비를 해놓는 거죠. 네. 그러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상황을 얘가 딱 예감을 하면 자동으로 네트워크를 바꿔준다든지 이야. 이런 것들까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럼요, 소장님 짧게요. 지금 봤더니 엔비디아가 독주를 하는 것 같아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네. 그렇다면 많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탈 엔비디아 외치면서 네.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보면 서비스 기반의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탈 엔비디아를 외쳤던 이유가 전 여기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들도 알았던 거죠. 엔비디아가 단순히 칩메이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데이터 모으고 데이터 센터 하니까 서비스 하겠네? 라는 관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공격적으로 대치점에서 공격을 하는 게 네. 구글이라고 보입니다. 예. 왜냐면 구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픈 소스 모델인 이제 제미니 계열에서 젬마라고 하는 걸 냈거든요. 그럼 그것도 엔비디아처럼 오픈 소스로 사람들이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젬마라는 모델은 엔비디아의 GPU가 아니라 이 구글의 TPU, 그러니까 GPU랑 비슷하게 구글에서도 만든 AI 칩이 있거든요. 네.
그 칩에서 잘 돌아가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 구글도 똑같은 소구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엔비디아보다 더 좋은 혜택과 공짜로 많이 줄 테니까 우리에서 에이전트 만들어봐라고 하는 이제 에이전트에 대한 그 다음에 좀 러브콜들이 기업에게 이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AI 산업 점점 더 발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다음 주는 또 어떤 소식 가져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